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월간조선 배진영 차장 모시고 월간조선 2021년 1월호 신년호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 파란색. 그렇죠? 예. 제가 민주당이죠? 이쪽이 국민의힘입니까? 아니, 색깔이 바뀌었죠. 그렇죠. 색깔은 참. 그렇습니다. 옛날하고 바뀌었죠. 참. 예. 자, 신년호 나왔죠. 2021년. 네. 네. 책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달에도 저희가 네. 꽤 잘 만들었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매달 잘 마시잖아요. 예. 매달 잘 만드시잖아요. 참, 지자랑이 심하다 그러겠지만 잘 만든 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대략 한번 훑어보면요. 네. 우선 메인 기사는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인 그 화제죠. 그러니까 라임, 옵티머스 그렇죠. 아주 판도라의 상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라임의 김봉현 네. 이 사람 네. 갑자기 그냥 그 정부의 청부를 맡고서는 이상한 일을 하면서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등 이상한 소리 하시는 그 사람 관련된 기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벌써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지도 이제 3년입니다만은 4년 돼요. 조금 있으면 4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경호처 얘기가 좀 있습니다. 경호실. 그리고 그다음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건희 회장 육성 인터뷰는 아니고 육성 테이프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월간조선 독자나 혹은 황태순 TV 시청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터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인터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B 변호사였던 강훈 변호사 아마 아실 겁니다. 강훈 변호사. 그분하고 이제 8시간 인터뷰를 장시간에 걸친 그렇죠. 인터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MB에 대한 기소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엉터리였는가. 판결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참 집 사기 힘든 시절인데 이 시절에 중국인들은 신나게 강남의 아파트들을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혼을 끌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중국인들은 마구잡이로 그렇죠. 막 쇼핑을 하는군요. 그렇죠. 쇼핑이죠. 그러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제들, 대출 규제다, 또 다주택자 안 된다 이런 거 다 피해가면서 그렇죠. 그렇겠죠. 외국인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무슨 이제 라임 김봉현 회장 얘기를 하면은 저도 사실 이게 복잡해서 전부 다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김봉현 회장이라서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다가 이제 굉장히 시대의 사기꾼이다. 그렇죠. 단군일의 최대의 사기꾼이다. 그다음 여기에 이제 엮인 돈이 한 1조 6천억이 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임의 전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수사를 받게 되니까 갑자기 정부 입장에서 무슨 그렇죠. 플리바게닝 하는 거죠. 그거죠. 플리바게닝인지 또 다른 거래인지 하여튼 그래서 또 이 김봉현의 입에 따라서 또 법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선 검찰총장을 감찰해라 그러면서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김봉현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이 사채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별거 아니다는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저도 제목 보면서 이야 그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김봉현은 말이고 그 경마에 말이고 마주는 따로 있다. 그렇죠. 말주인이 따로 있다. 마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누구는 조바에다가 비유를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구요? 조바. 옛날에 여관 조바. 그래서 그 정도인 사람이 말하자면 언론에 의해서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전주로 알려졌다. 전주하는 게 좀 말이 이상해. 전주. 근데 마주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렇죠. 마주가 바로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사람인데, 지금 이쪽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으로 알려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이니셜 K로 하겠는데. 운동고 출신이라면서요? 과거에 이제 경북고를 나와가지고. 경북고 경북대. 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이제 교사를 했었고. 아, 교사를 했군요. 그 시절에 이제 그 학내 문제 같은 거에 이제 그 비판적이어가지고. 네네. 그 참교육 실천 연합이라고 해서 이제 전교조의 그 전신이죠. 전신이 될 수 모태가 있는 되고 있고, 예. 그 단체에서 이제 활동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현 정권의 그 586 운동권 출신 실세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연예계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보면 그 경북대 나오고 뭐 사대 나왔겠죠. 선생님 하셨으니까. 그래서 뭐 모르죠. 근데 보면 그분이 또 그렇게 또 무슨 놈의 귀재길래 그 1조 원을 갖다 굴려요? 지하 자금을. 글쎄 말입니다. 그 원래는 옛날에 또 사채시장에 그 최 회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옛날 백권 말고. 그 지금 이후 세대죠.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그쪽도 이제 세대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최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2012년에 그 감옥으로 가가지고 네네. 지금도 이제 형기는 끝났지만 그 노역장 처분이 안 끝나서 아직 이제 그 안에 못 나오고 있는데 있군요. 예. 그 사람 밑에서 일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90년에 학교 선생님을 그만뒀는데 네.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하냐면 이쪽 바닥으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진 바가 없고 네. 다만 그 최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이제 일을 배우다가 네. 뭐 일설에 의하면 이제 최 회장이 감옥으로 가게 되면서 네. 네가 나 대신 관리 좀 해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꿀꺽했구나.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바란 말이 있구나. 아니 조바하고 조바는 김봉현이고 김봉현이 김봉현 조바. 위에 있는 사람. 그 조바보다 더 그렇죠. 예, 예. 아니 마주죠, 그렇죠. 참에 마주 얘기죠. 마주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되게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기업 인수합병하고 이러는데 요새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네. 조폭이라든지 검은 돈들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뭐 정말 아주 그 알짜배기 회사 같은 데를 갔다가 돈을 갖다 집어넣어 갖고선 이제 그 알맹이만 빼먹고 네네. 껍질처럼 버리는 이런 일도 많고 네. 이런 데에 이제 그 좀 검은 돈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네. 또 경우했던 조폭도 이제 개입하기도 하고 뭐 예. 이러는데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에 개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쪽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 권력층하고 이제 선이 닿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거예요. 예. 왜냐니까 이 지금 마주라는 그 K씨, 그렇죠. K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권으로 현재 예. 문재인 정부의 이제 중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네. 이른바 386, 586 운동권하고 끈끈한 관계다 하다 보니까 예. 우리가 이제 라이민이 옵티머스니 계속 네. 관심을 갖는 것이 이른바 네. 불법 정치 자금이 오고 가고 뭐 이런 예. 거 그렇죠. 흔한 얘기 뒤봐주고 예. 돈 내주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검찰 쪽으로도 이제 굉장히 발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 주로 이제 요새 그 추미애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 언론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흔히 호남 인맥이라고 그러죠. 지금 보면 뭐 전주고등학교 또 순천 예, 하여튼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추미애 라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네. 사람들 뭐 보면 뭐 단순한 검사들이 아니죠. 다들 이제 그 뭐 지검장이다 혹은 또 뭐 이제 최소한 서울중앙지검이나 그렇죠. 이제 대검의 부장급들 이게 부장이 검사장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하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 근데 뭐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러고 취재된 거죠. 네? 취재됐죠. 예. 그다음에- 아이고 이거 듣는 사람. 예. 그다음에 검사님 움찔하겠다. 또 이제 뭐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또 네. 이제 그 여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K라고 하는 사람이 네. 걸그룹 출신의 뭐 여성을 갖다가 또 이제 스폰을 해주고 있다. 또 그런 얘기도 있고. 참 가지가지 않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저희 조성호 기자하고 네. 박지영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네. 뭐 다 우리 월간조선 지금 에이스들이고 꿈나무들인데 네. 여기까지 해서 사채시장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갖다가 취재한 걸로 끝나냐? 네. 그게 아니고 K를 만났습니다. 어찌어찌 해갖고 K의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만났대요. 문자를 갖다 보냈더니 이 어. K라는 사람이 그럼 만나자. 어. 그 가갖고선 이제 당신 뭐 이런 데 관여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 뭐 이러는데 뭐 이제 다 그 아니라고 시인하지는 그랬죠.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원 여객이라고 하는 데 갖다 인수하려다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인수하려다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네네. 또 뭐 무슨 회사 건에 당신이 개입했느냐 하고 얘기할 때 아이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당신이 그 추미애 라인 검사들하고 친하다며 하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좀 움찔하더라. 아, 움찔하더라. 예. 그리고 이제 당신이 라임의 전주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NCND? 나는 모든 사람의 전주다. 그다음에 이제 돈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러면 뭐 한 두세 명 이렇게 하면은 뭐 1,000억 동원하는 건 어렵지 않다. 참 부럽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 K라는 사람하고 이제 짧은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보면은 진짜 라임이라고 우리가 지금 라임의 사건의 실체적일까 사실은 제대로 알려진 게 없는데 네. 거기에 만약 핵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 김봉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네. 진짜 이 마주는 어떤 사람이겠으며 네. 그 다음에 그 마주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저희 월간조선을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사가 박정희 박근혜 부녀와 이제 경호실의 악연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어요. 그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경호실이라고 하는 걸 만든 게 박정희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승만 대통령 때 이제 경무대 경찰서였다가 경무대 경찰서였어요. 경찰서였습니다 정말. 네. 그랬다가 그 유명한 곽영주. 그래서 경무관이었죠. 곽영주 총경하다 경무관까지 그렇죠. 했죠. 예, 예. 그러다가 박 대통령 때 이제 혁명을 하고 나서 이제 경호실을 만들어 갖고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박정규, 차지철 뭐 유명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또 이제 뭐 장세동이라든지 또 노태우 때 안현태라든지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정권 창출의 일익을 담당했던 그 핵심 군부 인사가 이제 그 실장을 맡았었는데 네, 네. 그 뒤에 이제 YS 이후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낮아졌죠 격이. 그리고 차관급으로 그렇죠. 낮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MB 때는 아예 대통령 비서실 산하의 경호처가 됐고요. 예, 예. 그 시절에 이제 경호실에서는 상당히 경호실로 다시 이제 승격되는 걸 갖다가 크게 희망을 했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제 박흥렬 대장을 갖다가 그렇죠. 경호실장으로 그렇죠. 처음에 앉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박 대통령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차지철이 그렇게 입으로는 박 대통령한테 이제 충성한다 그랬으면서도 네. 경호실장으로서 제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중앙정보부장이 주최하는 만찬이라고 그러더라도 그 자리에 권총을 안 차고 들어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호실의 어떤 직무 혜태라고 할까 네. 그걸로다가 이제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건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네, 네. 어떤 경호실에 배신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은 우선 경호실 안에 그렇게 파벌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한 라인이 득세를 하면 다른 라인이 가라앉고 이런 식인데 네. 대개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은 네. 당선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경호실에 경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개 이때 그 당선인 경호를 맡게 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동아줄을 잡게 되는 거죠. 쭉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쭉 가서 그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권세를 누리고 그다음에 이제 퇴임 후는 저 사저로 내려가고 따라서 그렇죠. 뭐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당선인 경호하라고 이제 명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 스케줄 정해진 거예요. 꽃길이다. 5년 꽃길. 그렇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렇죠. 이제 거시기. 그랬는데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네. 뭐 이제 대통령 경호하고 관련돼 갖고 이제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겠지만은 네. 그 외부로다가 좀 얘기들이 이제 새나간 경호하고 관련되는 네네. 얘기들 또 예컨대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헬기 대통령이 헬기를 탈 적에 네네. 남자 대통령이 위에 그 이게 로터가 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남자 대통령들은 그냥 가는데 네.
이 여성 대통령은 그게 안 된다는 머리가 난리니까 예. 그러니까 로트가 정지시켜 놓고 네네. 타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식의 얘기 같은 경우는 사실 경호실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다른 남자 대통령도 모셔본 사람이래야 여자 대통령이 이렇더라는 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네네네. 이런 식의 이제 뭐 가십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자기 모시는 라인을 갖다가 교체를 시켜버렸답니다. 보안 요술로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꼭 길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앙심을 초장에 이제 아웃돼 버린 거고. 앙심 먹게 되고. 그래서 다른 라인이 이제 올라간 거죠. 네네. 근데 이 라인들이 내내 앙심을 품고선 이제 그 탄핵 사태가 시작되기 전부터 네네. 그 SBS 같은 데다가 최순실이가 뭐 얼마나 뻔질나게 드나든다라든지 많이 흘렀었어요. 예, 그런 걸 갖다 흘린 게 경호실이라는 이제 심증이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경호실은 아니지만은 네. 당시 청와대에 근무를 하면서 경호실 동향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또 경호실 쪽에 옛날에 근무했던 분한테도 이제 저희 그 담당 기자 최우석 기자가 얘기를 들은 겁니다만은 네. 그렇게 해서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탄핵으로 몰리고 이러는 순간에 네네. 그 밀렸던 라인 애들이 네. 그냥 뭐 환호작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헌재 이렇게 되고 이랬을 때 청와대 전체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인데 네. 걔들은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꼴 좋게 잘 됐다고 이런 식으로다가 결국은 그 라인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네. 경호실 안에 또 이제 적폐청산 팀이 구성돼 가지고 예. 그 팀에 들어갔답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서는 완장 둘렀구나. 완장 눌렀죠. 그러고 박근혜 시절에 이제 잘 나갔었던 사람들을 갖다 이제 찍어내는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좀 이제 재미를 볼까 싶었는데 팽당하고 토사구팽당하고. 예. 배신장 그래요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뭐 작년에 저희 월간 조선이 많이 보도를 했던 겁니다만은 네. 문재인 정부 경호실이 지금 경호처죠. 경호처가 된 다음에 거기서 몇 가지 뭐 뻘짓들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 너무 많죠.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해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자학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처음 들어봐요. 그 일종의 이제 그 프랑스 문화원이라든지 네네. 또 이제 독일 문화원, 게테 인스티튜트 이런 데처럼 예. 중국에서도 이제 우리도 그런 거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이제 공자학원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그 소프트 파워 전략의 이제 천병인데 네. 우리나라가 이 공자학원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공자학원은 대개 이제 대학이나 성인 과정이고 네. 공자학당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네. 초중고 과정인데 예. 외국에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에서는 우선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나 강사는 중국에서 되고 네. 그걸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이제 대학 같은 데에서 이제 시설을 제공하고 이러는 건데 네. 완전히 중국 쪽이 이제 갑의 입장에서 이걸 하는 데다가 네. 중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명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어떤 뭐 외국에서 티벳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강요를 하고 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국회 문제가 됐습니다만 여기 그 공자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네. 6.25를 이제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중국의 그리고 실제로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중국 국무원 부총리 겸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그리고 전에 통일전선부장을 했던 그 사람들이 공자학원의 이사장을 겸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에서는 이게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이제 어떤 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자학원은 이제 퇴출시키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퇴출시켜야 된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리포트를 소개를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그 리포트 내용을 소개하는 거지만은
보면은 이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들려요. 예컨대 그 옛날에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 했던 일을 중국이 배우고 있는 건데 옛날에 보면은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그렇죠. 해가지고 예. 제3세계에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그 혜택을 받았고 그렇죠. 또 보면 흔한 그렇죠. 얘기로 친미 세력들이 그렇죠. 구축되는 그런 그렇죠. 초기 단계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친중 세력을 지금 이제 부식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고 예컨대 뭐 한국에서 뭐 서울 시내 중하위권 대학이라든지 네네. 뭐 수도권 대학 이런데 심지어는 뭐 소위 지잡대라고 하는 데 정도 갈 수 있는 애들도 네. 공자학원을 거쳐서 가면은 중국에서 손꼽는 명문대학교 이런 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갖다가 이제 완전히 풀코스를 갖다 관리를 해주는 또 장학금도 주고 그렇죠. 그런다고 그러고 또 이제 제가 어떤 그 대학 교수 때 들은 얘기인데 대학마다 그 무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최고위 뭐 경영자 관련이라든지 뭐 무슨 최고 전략과정 완전히 그 소위 우리 사회에 돈 있고 권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사교 클럽 같은 사교 데인데 클럽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자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는 그 공자학원 관계자들이 이런 데에도 얼굴을 내밀어 가지고 그냥 우리 사회 그 오피니언 리더들 갖다가 이제 좀 녹이고 있다 이거죠. 포섭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건희 전 회장 육성을 보면은 전 정말 이 기사 한번 뭐 저희가 지난달에 이어서 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습니다만은 꼭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처절해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 처절하더라고요. 예. 지금 안 변하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그래요. 내가 돈 5천억 있는 걸 갖다 1조로 늘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나는 몇 대가 먹고 살 돈을 쌓아놓은 사람인데 그럼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변해라 그러는데 왜 안 변하냐고 내 정말 복장이 터진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정말 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그 처절한 그 고민 그걸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관료 중에 몇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번 달에 저희가 그 전부터 우리 좋은 글을 많이 연재했습니다만 이한호 전 조선일보 문화부장이 그 신당의 통략이라고 하는 걸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통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조선 말기에 그 이건창이라고 하는 분이 당쟁의 역사를 정리한 건데 이번에 이제 그 이한호 전 부장이 뭐 중국의 옛날 고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조선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말하자면 그 주자로부터 시작된 주자성리학이 조선시대 그 사대부들한테 살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게 말하자면 어떻게 당장으로 이렇게 번져갖고선 조선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어떤 악성 종량이 어떻게 우리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특히 그 386 운동권들한테 이제 그게 유전됐는지 그걸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파헤쳐볼 생각입니다. 그래갖고 한번 뭐 그것도 볼만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뭐 월간조선 이번 달에 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재밌게 만들었으니까 뭐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하셔야죠. 많이 봐주시고 이왕이면은 저기 구독해 주시고 저희 또 월간조선 인터넷 뉴스도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십시오. 그래요. 2021년 신년호 1호로 월간조선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박정희, 박근혜 부녀와 경호실, 경호처의 악연 이게 제일 땡기고 집중적으로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 보시고 뭐 재밌는 거 있으면은 뭐 수시로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배차 수고 많으셨고 자 2021년에도 또 봬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아이고 정말 새해에는 좀 마스크로부터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